안녕하세요. 제1장 양자 이론의 소개에 있어서 두 번째 강의 Dynamics of Microscopic System, 즉 미시계에서의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미시계의 역학인데 그 중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보네 인터프리테이션, 즉 보네 해석이라는 것, 양자역학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이론입니다. 아니면 두 가지 가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양자역학은 일종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가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슈레딩거는 입자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의 움직임을 파동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자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웨이브 펑션, 즉 파동 함수의 형태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파동 함수 웨이브 펑션을 푸사이라는 이름으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푸사이라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 문자고요. 이건 소문자고 대문자로는 이렇게 쓰는 게 푸사이입니다. 그래서 소문자나 대문자를 쓰는데 소문자 푸사이가 입자의 상태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파동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파동 함수를 구할 때 슈레딩거는 다음과 같은 이 방정식을 풀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해가 있어요. 솔루션 해가 얻어지는 해 솔루션 푸사이가 그 입자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파동 함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1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입자라면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푸사이 더하기 v 푸사이는 2 푸사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걸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1차원 공간에서만 움직이니까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동 함수는 우리가 입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은 주기적으로 변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 주기적으로 변하는 게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걸 수도 있고 거리, 즉 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간을 고정했다면 지금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이 입자의 상태는 주기적으로 변해요. 또는 어떤 한 위치에서만 관찰을 한다면 또 시간에 따라서도 주기적으로 변할 거예요. 이게 파동성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시간이 고정돼 있고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그 중에서도 1차원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파동 방정식의 형태, 거기서 얻어지는 파동 함수 푸사이, 이걸 나타내는 식이 이 식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식이 어떻게 얻어졌을까? 어느 날 갑자기 슈레딩거가 이렇게 졸다가 오늘은 한번 입자의 파동 방정식을 구해볼까? 이렇게 해서 얻어진 식은 아니겠죠, 설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 어떻게 구해졌을까는 사실은 뭐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다룰 건 아닌데, 만약에 궁금하다면 제가 부록일에 따로 정리해서 놓을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식이 나올 텐데 일단 우리는 그냥 이 식을 외워둡시다.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푸사이 더하기 v 푸사이는 2 푸사이다. 이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좀 알면 편하겠죠. 이 h바라고 쓰는 거는 우리가 아는 플랑크 상수 h를 2파이로 나눈 겁니다. 즉 2파이분의 h고요. 플랑크 상수 h가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세크니까 이 h바는 약 1.05457 곱하기 10-34승 줄세크로 표시되는 상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수겠죠. 그래서 EM은 입자의 질량이고요. EM은 그래서 입자의 질량과 상수로 표시되는 이 앞은 어쨌든 상수입니다. 마이너스 상수고요. dx제곱분의 d제곱이란 말은 미분이죠. 그래서 푸사이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vx는 뭐냐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를 곱하고 이 앞은 그러면 뭐를 의미하냐면 사실은 뒤에 나오겠지만 운동 에너지를 의미해요. 즉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해서 더하면 그게 입자의 전체 에너지를 표시하는 방정식이 될 거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푸사이를 찾아내면 되는데 이 푸사이가 그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상태 함수, 즉 파동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3차원으로 확장해 보면 지금 1차원이니까 x에 대한
상미분으로 풀었지만 3차원이 되면 x, y, z가 있을 거고 x, y, z에 대한 편미분으로 표시될 거예요. 그래서 dx제곱분의 d제곱 대신 뭘 쓰면 되냐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더하기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더하기 라운드 z제곱분의 라운드로 표시될 겁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삼각형 거꾸로 쓰고 제곱 이런 형태로 쓰고요. 이거를 부를 때는 우리가 라플라시안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델 스퀘어 이렇게 부릅니다. 삼각형 거꾸로 델타 모양의 거꾸로 된 스퀘어 모양 제곱꼴이니까 델 스퀘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걸 읽을 때 3차원에서는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델 스퀘어 푸사이 더하기 v 푸사인 2 푸사이 이렇게 쓰면 슈레딩거 이퀘이션 3차원 시간에 무관한 타임 인디펜던트 위치에 대한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즉 x, y, z로 표시되어 있는 좌표계를 우리가 직교 좌표계라고 부르죠. x, y, z로 표시되어 있는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 즉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가끔 가다가 근데 이거를 극좌표계로 푸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극좌표계로 폴라 코디네이트로 푸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자의 움직임이 일정한 이제 공간 내에서 거리 r을 가지고 그 공간의 표면상에서 구의 표면상에서 움직일 때가 꽤 많거든요. 우리 이제 전자들의 움직임이 원자핵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을 때 일정한 거리에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함수일 때는 이 입자의 움직임에 r이 고정되잖아요. r이 고정되니까 각도로만 표시할 수 있어요. 표면에서 움직일 때 즉 세타하고 파이로만 표시될 수 있으니까 변수가 하나 줄어요. 그런데 이 움직임을 x, y, z로 표시하려면 x도 변하고 y도 변하고 z도 변하기 때문에 변수가 3개가 되지만 r을 고정한다면 세타하고 파이인 2개의 함수로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극좌표로 표시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극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즉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더하기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더하기 라운드 z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은 r분의 1에 라운드 r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r 더하기 r제곱분의 1 뭔가 이 함수 이걸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르장드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르장드리안은 밑에 나와 있는 이 함수입니다. 좀 복잡하죠. 사실 복잡하긴 한데 이게 나중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r을 하나 고정하면 훨씬 편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극좌표를 많이 쓰게 돼요. 직교 좌표보다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자에 들어가면 직교 좌표계 대신에 극좌표계를 주로 쓸 텐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둡시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변환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굳이 이 변환을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또 이거 부르기에 정리해 놨으니까 참조만 하고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그러면 직교좌표와 극좌표계가 뭐가 다른가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직교좌표계는 요 한 점, 공간상의 한 점을 x, y, z로 표시하는 게 직교좌표계라면 극좌표계는 이 점을 r, 세타, 파이로 표시하는 거죠. r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고 세타와 파이는 위로부터 내려온 각도 세타,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돌아가는 각도 파이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도 이 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x, y, z로 표시할 수도 있고 r, 세타, 파이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x, y, z와 r, 세타, 파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죠. x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y는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z는 r, 코사인, 세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점의 z좌표는 여기잖아요. 여기는 이 거리 r에다가 요 길이니까 요 길이는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세타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r 사인 세타잖아요. 반대로 여기가 r 코사인 세타고 여기는 r 사인 세타니까 이 길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길이가 r 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x축의 위치는 r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곱한 거고 y축의 길이는 이렇게 표시될 텐데 이 점은 r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파이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x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y는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z는 r 코사인 세타가 되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꼴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요 대각선의 길이니까.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Z, 탄젠트 파이는 X분의 Y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극좌표는 알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했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뭐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는 좀 복잡한데 제가 부록이에 정리해 놓았으니까 혹시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서서 표시한 1차원 또는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 만약에 1차원이면 이런 꼴이죠. 마이너스 2, 우리가 외웠으니까 이제 외웠다고 가정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막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외워서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제곱 dx 제곱분의 d제곱 푸사이 더하기 포텐셜 푸사이는 2 푸사이, 지금 x는 안 썼어요. 이렇게 쓰면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이걸 조금 확장해서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제곱 라플라시안 또는 델 스퀘어 푸사이 더하기 v 푸사이는 2 푸사이, 이렇게 쓰면 3차원을 표시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됩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또는 이걸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해밀토니안 H하고 위에 삭감 모양을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쓸 때 이 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뭔가 있어 보이는 이 식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H 푸사이는 2 푸사이라고 읽기도 하고 해밀토니안 푸사이는 2 푸사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 써 있는 이 H, 이걸 우리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오퍼레이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연산자라는 말이에요. 연산자. 연산자란 말은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어떤 연산을 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함수에다가 어떤 함수에다가 연산을 시켜서 답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수학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H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써져 있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무슨 오퍼레이터냐면 에너지를 구해라 하는 연산이에요. 에너지를 구하라 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푸사이라는 웨이브 펑션에 어떤 입자의 움직임, 운동을 나타내는 웨이브 펑션에 에너지를 구하라는 연산자를 해주면 그때 얻어진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바로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를 수학에서는 고유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하나의 고유치 방정식이 됩니다. 식이 되고, 고유치 방정식은 어떤 함수의 연산자를 가했을 때 얻어지는 그 값을 구하는 꼴의 형태의 방정식을 고유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얻어지는 값을 고유치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고유치는 에너지입니다. 그죠? 연산자는 해밀토니안이고요.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에너지를 구하라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함수의 연산을 시키면 얻어지는 고유치 값이 에너지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수학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위에 쓴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제곱 델 스퀘어 더하기 v 포텐셜에 대한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줄여서 이제 앞으로는 h 푸사이는 2 푸사이 이렇게 쓰면 요거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쓰면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쓴 이 식, 이 해밀토니안은 썼던 마이너스 2n분의 어쩌고 저쩌고 또는 델 스퀘어 x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y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더하기 라운드 y 제곱분 이렇게 쓰는 것들은 위치에 관한 x, y, z 또는 r 세타 파이라는 위치에 관한 식이죠. 시간은 고정돼 있고 그래서 time independent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또는 우리가 어떤 해를 구할 때 나중에 좀 복잡해지는데 이건 아마 물리학처에서 안 다룰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는 위치를 고정해 놓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그 함수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때는 우리가 time dependent라고 부릅니다. time dependent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또 약간 달라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이번에는 IH분의 라운 T분의 라운 psi 하는 시간의 함수꼴로 표시되게 되죠. 이건 time dependent인데 당분간은 다루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time independent 위치에 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만 다룰 거고 이제 1차원으로 우리가 풀어본 다음에 나중에 3차원으로 확장되어 가는 일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앞서서 배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양자역학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방정식이고 방정식이자 앞서서 이야기했던 양자역학의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이란 말은
양자역학을 누군가 증명한 게 아니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고전역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설을 하나 세운 거고,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오는 파동함수가 입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파동함수야 하고 풀었더니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양자역학의 가설을 정립하는 하나의 중요한 식인 거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걸 postulate라고 불러요. 양자역학의 postulate의 하나예요. postulate는 뭐 대전제 또는 가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제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맞았다고 가정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대전제예요. 그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었고요. 또 다른 양자역학의 가설 중에 하나가 본의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본의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의 해석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풋사이의 제곱이 입자를 발견할 확률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입자를 발견할 확률과 같다. 그게 바로 본의 인터프리테이션이고 굉장히 중요한 양자역학의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츄레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본의 인터프리테이션이란 일정 영역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앰플리튜드의 제곱은 인텐시티, 즉 복사선의 세기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자론적으로는 그 영역에서 포톤을 발견할 확률과 같다. 즉 어느 점에서 풋사이의 제곱은 그 점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과 비례한다. 지금 우리가 풋사이를 구하면 아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풋사이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 풋사이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사실 좀 궁금해. 잘 알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머릿속에 잘 안 와닿거든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걸 제곱하면 그 위치에서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즉 풋사이가 크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그 위치에서 높은 거예요. 그게 작으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작은 거고. 근데 굳이 절대값 풋사이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냥 풋사이 제곱이라고 쓰지 않고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쓴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풋사이가 가끔은 복소함수 형태로 표시되기 때문이에요. 복소함수로 표시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풋사이가 뭐 예를 들어 exponential ikx 꼴 뭐 이런 꼴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이때 i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복소수잖아요. 복소수가 들어가는 함수꼴이에요. 수학적으로 exponential i 세타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거든요. 이게 이제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건데, 그래서 파동 함수를 표시할 때 exponential i 세타 꼴로 많이 표시가 돼요. 그냥 파동 함수를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를 이게 파동 함수잖아요. 그래서 파동 함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익스포넨셜 i꼴로 잘 표시되기 때문에 복소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공간상에서 복소 평면상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소 함수가 자주 나오게 되고, 따라서 복소 함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서 제곱해야 되고, 이 절대값을 붙여서 제곱한 풋사이, 즉 풋사이의 제곱은 풋사이 스타 풋사이랑 같습니다. 이 풋사이 스타는 뭐냐면 복소 함수에 있어서 켤레 복소수를 의미해요. 즉 아까 본 것처럼 익스포넨셜 i 세타가 뭐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면 익스포넨셜 i 세타의 스타 이렇게 쓰면 켤레 복소수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로 표시되는, 그죠? 이걸 켤레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시되는 함수. 그래서 실함수가 아니라 복수함수일 때는 켤레 복소수를 곱한 값이 풋사이 제곱이 되고요. 실함수일 때는 당연히 풋사이 제곱이 그냥 풋사이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실함수일 때는. 그래서 복수함수든 실함수이든 이렇게 표시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풋사이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표시하고, 이 풋사이의 제곱은 뭘 의미하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입자가 발견될 확률과 비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차원에서는 파동함수가, 어떤 입자의 파동함수가 x에서 어떤 한 점 x에서 풋사이라는 값을 가지면 x와 x 플러스 dx 이 사이에서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풋사이 제곱에 비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풋사이는
probability amplitude라고 해서 확률 진폭이고요. 그걸 제곱하면 확률 밀도가 되는 거죠. 이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물리적으로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죠. 푸사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푸사이 제곱하면 이제 확실해지죠. 거기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구나 낮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3차원으로 확장하면 공간상의 어떤 r인 점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r인 상에서 파동함수가 푸사이라고 주어진다면 그 부피의 미소량 d타우, 즉 dx 곱하기 dy 곱하기 dz로 표시되는 d타우, 이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피 안에 그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푸사이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입자 안에 푸사이 제곱이 크면 여기 이 공간 안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고 그 안에서 푸사이 제곱이 작으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작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본의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한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최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한 파동함수 푸사이는 아래식으로 표시된대요. 이렇게 표시된다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풀어서 알겠지만 우선 답만 줬어요. 푸사이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 오버 a0로 표시돼요. 이때 a0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보어 레디어스예요. 보어 레디어스. 즉 보어 반지름이라 상수값이에요. 52.9 피코미터인가 하는 상수값입니다. r은 이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고요. 전자가 거리에 따라서 이런 함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a는 상수일 거고요. 뭔지 모르지만 상수입니다. 이렇게 수소원자의 전자, 수소원자 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 전자의 파동함수 푸사이가 이렇게 표시되더라. 풀어봤던 이랬어요. 이때 핵 위치, 즉 R이 0일 때, 그 다음에 전자가 보어 레디어스 위치에 있을 때, 즉 R이 A0일 때 각각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구해보시오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뭐에 비례한다고요? 늘 푸사이의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그래서 푸사이 제곱을 구하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푸사이 제곱은 뭐냐면 푸사이가 이렇게 표시되고 이거 실함수네요. 이번에 실함수니까 그냥 제곱하면 돼요. 따라서 a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r 오버 a0가 푸사이 제곱이 됩니다. 자, 두 가지 경우, 즉 a번은 r이 0일 때, 즉 얘가 0일 때요. 얘가 0이면 익스포넨셜 0승이 되니까 얘가 1이 되죠. 얘가 1이 돼서 뭐만 남냐면 a제곱만 남아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a제곱이고 R이 A0일 때, R이 A0일 때는 여기가 A0일 때는 A0 약분되고 입자를 발견할 확률 푸사이 제곱이 A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승이 되네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두 확률 사이의 비례는 B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은 약분되고 2 마이너스 2승분의 1, 즉 7.1이 됩니다. 2의 제곱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있으니까 2의 제곱이죠. 그죠? 2의 제곱이 되니까 7.1입니다. 즉 수소 원자의 전자는 핵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이 P1이 뭐냐면 핵 위치 A 이퀄 제로에서 발견될 R 이퀄 제로에서 발견될 확률이고 얘는 R 이퀄 A0에서 발견될 확률이잖아요. R 이퀄 제로에서 발견될 확률이 7.1배나 높단 말이죠. 즉 전자는 핵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이 보어 레디어스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보다 7.1배만큼 높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죠. 이게 확률 밀도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소 원자 있잖아요. 플러스 하나 있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 전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위치가 보어 레디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어 레디어스 정한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지? 여기서 발견될 확률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챕터 3쯤에 가면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할 테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쨌든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뭐에 비례한다? 푸사이 제곱에 비례한다. 만약에 이게 실함수면 그냥 푸사이 제곱에 비례한다. 복수함수면 푸사이 스타 푸사이에 비례한다. 이렇게만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사실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화라는 걸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정기화는 노멀리제이션입니다. 정기화의 정의는 뭐냐면 정기화란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전 영역에 걸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다 하는 게 정기화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입자 발견할 확률 모두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이렇게 풉니다. 우선 만약에 푸사이가 슈라딩거 이퀘이션의 해라면 n 곱하기 푸사이도 슈라딩거 이퀘이션의 해입니다. 즉 푸사이에다가 어떤 그냥 상수를 곱한 값도 해예요. 근데 당연하죠.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1차식만 해볼게요. dx 제곱
1차원만 해볼게요. 풋사이 포텐셜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 이 풋사이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방정식이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이잖아요. 자, 이때 풋사이가 해예요. 이걸 만족한다는 거죠. 만족하면 만약에 풋사이 대신에 n 풋사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이 제곱 dx 제곱분의 d 제곱 n 풋사이잖아요. 근데 n은 상수니까 미분하는 데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n은 밖으로 나오고 2n분의 h 바이 제곱 dx 제곱분의 d 제곱 풋사이만 남게 되죠. 근데 얘가 뭐냐면 이 풋사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다시피. 왜냐면 이게 해니까, 얘 해니까, 해를 만족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n 풋사이가 됩니다. 플러스입니다. 똑같이 2 곱하기 n파이의 어떤 상수값, 아이겐밸류라고 부르는 이 n 풋사이가 되기 때문에 n 풋사이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풋사이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면 n 풋사이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입니다. 즉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는 무지하게 많아요. 즉 풋사이가 해라면 2 풋사이도 해고 3 풋사이도 해고 5 풋사이도 해고 0.1 풋사이도 해고 다 해입니다. 다 솔루션이에요. 그 중에 근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인티그랄 풋사이의 제곱이 다 합쳐서 적분하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즉 이거 중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즉 그 답이 뭔지 모르지만 그 답을 n이라고 쓰면 n제곱 풋사이 스타 풋사이 적분은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n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n은 인티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체 공간에 걸쳐서 x의 전체 끝부터 마이너스 끝부터 플러스 끝까지의 공간에 걸쳐서 이거의 분의 1 이렇게 피시하면 구할 수 있죠. 3차원에서는 이거를 x가 아니라 xyz로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y축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z축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즉 전체 영역, 전체 공간 모두에 대해서 풋사이 스타 풋사이를 dx, dy, dz에서 적분하면 1이 돼야 됩니다. 이걸 극좌표로 바꾸면 극좌표는 xyz를 뭘로 쓰는 거냐면 r 세타 파이로 쓰는 겁니다. 따라서 dx, dy, dz 대신에 dr, d 세타, d 파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풋사이 스타 풋사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극좌표로 바꿀 때 풋사이 스타 풋사이하고 dr, d 세타, d 파이는 똑같은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가요. r제곱 사인 세타를 꼭 곱해서 적분해야 됩니다. r제곱 사인 세타를 꼭 곱해서 적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r제곱 사인 세타를 꼭 곱해서 적분하는 건데 왜 그런지 또 굳이 궁금하다면 부록이에 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3차원 공간에서 적분할 때 꼭 r제곱 사인 세타를 곱한 후에 적분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적분 구간은 아까 XYZ, 즉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전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지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R은 0에서 무한대, 세타는 0에서 파이,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적분입니다. 적분 구간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폴라 코디네이트로 가서 적분을 할 텐데 폴라 코디네이트는 이 점을 r 세타 파이로 표시하잖아요. 여기가 파이고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세타,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파이 이렇게 표시하죠. 자, 이렇게 표시할 텐데 r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0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이너스가 없다고요. 이쪽도 r이고 이쪽도 r이고 r은 공간상에서 어디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따라서 r의 공간 적분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아니라 0에서 무한대입니다. r의 적분 범위는. 자, 그 다음에 파이의 경우에는 파이부터 해봅시다. 파이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적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적분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또 이렇게 적분하는 거고요. 이 공간을. 그죠? 그러니까 요런 판을 적분하는 거죠. 그 밑에는 또 이런 판을 또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판들을 적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각각이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파이에 대해서 한 바퀴 돌리면, 즉 360도 돌리면 한 얇은 원판 하나가 적분되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이 면 하나가. 또 면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면 하나씩을 적분하는 거죠. 그거를 맨 꼭대기서부터 다 더하면 돼요. 이게 전체를 적분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한 판을 적분할 때는 한 바퀴를 돌려야 되니까 0에서 2파이까지, 즉 360도 0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그게 파이에 대한 적분이에요. 즉 파이에 대한 적분 0에서 2파인데 그걸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면 요 꼭대기부터 이 바닥까지 하면 되는 거죠. 즉 요거는 몇 도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중간이 90도쯤 내려온 겁니다. 다 내려가면 180도 내려간 거고. 즉 따라서 0도부터 180도까지만 적분하면 전체 공간을 다 적분하게 되는 겁니다. 즉 따라서 세타는 0에서 2파이가 아니라 0에서 파이까지 적분입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이 달라진다. 그래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극좌표로 바꿀 때 주의해야 될 점은 r제곱 사인 세타를 꼭 곱해서 적분한다.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r은 0에서 무한대까지,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기화의 개념입니다. 아까 문제에서 풀었던 파동함수, 수소원자의 전자의 파동함수 푸사이를 한번 정규화해 봅시다. 이때 뭐 어떤 적분식을 하나 쓰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푸사이가 exponential 마이너스 r 오버 a0로 표시되었고 푸사이는 n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r 오버 a0 모두 해가 될 수 있죠. 그죠? 이제 n을 구하는 문제예요. 정기화해서 n을 구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폴라 코디네이터로 한번 구해 볼게요. 폴라 코디네이터로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실함수니까 얘 푸사이의 제곱을 쓰면 되는데, 그래서 푸사이의 제곱을 적분할 건데, 왜냐 푸사이의 제곱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니까 전체 공간을 걸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곱할 건데 dr, d세타, d파이에 대해서 적분할 거예요. 꼭 뭐를 곱해야 된다? 여기다가 r제곱 사인 세타를 넣어서 적분해야 되고, 적분 구간은 r은 0에서 무한대까지,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그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죠? 0에서 무한대, 0에서 파이, 0에서 2파이까지 푸사이 제곱인 n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r 오버 a0, 요게 푸사이 제곱이죠. 푸사이 제곱이고 r제곱 사인 세타 꼭 들어갔고 dr, d세타, d파입니다. 요걸 적분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는 게 바로 정규화라고 부르는 노멀리제이션입니다. 따라서 n제곱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r은 r끼리, 세타는 세타끼리, 파이는 파이끼리 묶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보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걸 이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0에서 무한대까지 x의 n승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x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식이 됩니다. 답은 4분의 a0의 3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에서 파이까지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사인 세타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적분할 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할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에서 빼기 마이너스 코사인 0도 하면 됩니다. 따라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파이까지 d파이 적분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파이를 0에서 2파이까지 쓰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빼기 0이니까 2파이가 됩니다. 이 식을 각각 써주면 n제곱 4분의 a0의 3승 2파이 이렇게 집어넣고 전개하면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제곱 곱하기 a0의 3승 파이가 1입니다. 따라서 n은 이렇게 구해지게 되죠. 파이 a0의 3승분의 1의 2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해였던 n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 오버 a0의 n을 결정하게 됐어요. 정기화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기화란 뭐냐면 전 공간에 걸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1이다 하는 거 가지고 적분했죠. 그래서 풀면 완벽한 수소 원자의 1s 전자 오비탈에 대한 파동함수 파이를 우리가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이드로젠 애톰의 정기화된 파동함수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시간의 끝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웨이브 펑션의 constraint, 제한입니다. 제한. 즉 파동함수가 여러 개가 얻어질 수 있을 때 특정한 파동함수는 되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특정한 파동함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파동함수의 리스트릭션이라고 부르는데, 즉 올바른 파동함수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4개의 조건을 적어도 일단
만족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첫 번째, 풋사이는 must be continuous,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풋사이의 1차 미분 값도 연속이어야 됩니다. 1차 미분도 연속이어야 되고요. 풋사이는 싱글 밸류드여야 됩니다. 단일 값을 가져야 되고요. 풋사이는 must not be infinite, 어떤 위치에서도 무한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올바른 파동함수의 제한 조건이 있어요. 처음 두 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온 리스트릭션입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마이너스 2n분의 hy제곱 dx제곱 d제곱 또는 뭐 라플라시안으로 쓸 수도 있겠죠. 요게 들어갑니다. 요 텀이 들어가죠. 즉 요거는 2차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불연속이거나 1차 미분이 불연속이면 2차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 미분을 할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부터 이 두 개의 제한이 생깁니다. 풋사이는 연속이어야 되고 1차 미분도 연속이어야 됩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자역학이라는 가설 내에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양자역학의 포슐레이트, 대전제로부터 얻어지는 가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은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3, 4번 두 개의 제한은 어디서 본 거냐면 보어의 인터프리테이션에서 온 겁니다. 즉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확률의 개념이죠. 보어의 인터프리테이션.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뭐에 비례한다? 풋사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하는 게 보어의 인터프리테이션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풋사이가 싱글 밸류드가 아니라면, 즉 단일값이 아니라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그 위치에서 여러 개가 된단 말이라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풋사이가 어느 위치에서라도 무한대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풋사이 제곱이 무한대가 되어버리니까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1일 수가 없어요. 다 합쳐서. 어느 위치에서라도 무한대가 되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밑에 있는 그래프 4개는 이 조건에 안 맞는 풋사이들이에요. 예를 들어 A번은 풋사이가 불연속이에요. 그죠? 따라서 1번에 어긋납니다. 얘는 풋사이가 연속이지만 1차 미분값이 불연속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값에서 1차 미분값이 왼쪽의 경우와 오른쪽의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1차 미분값이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얘는 2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한 값에서 싱글 밸류도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밸류를 갖고 있죠. 연속이긴 하고 미분값도 아마 연속일 것 같지만 얘는 싱글 밸류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에 어긋나서 얘는 해당하지 않는 웨이브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위치에서 무한대로 가고 있죠. 따라서 4번에 어긋나서 안 되는 웨이브 펑션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파동함수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동함수가 얻어졌을 때 어떤 파동함수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퀀티제이션입니다. 이걸 만족하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이제 드디어 풋사이가 나오고 풋사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풋사이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풋사이들이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풋사이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풋사이 자체도 불연속인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즉 따라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즉 불연속인 값을 갖는다는 것이 이제 증명되어 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probability density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probability density는 확률 밀도입니다. 확률 밀도란 입자를 발견할 확률에 비례하는 값이고요. 뭐에 비례한다고요? 풋사이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확률 밀도는 풋사이 제곱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포텐셜이 없다면, 즉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텀이 없다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마이너스 2n분의 h바이 제곱,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쯤이면 마이너스 2n분의 h바이 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풋사이는 이 풋사이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해보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한번 해볼까요? 두 번 미분해 봅시다. 우선 한 번 미분해 보면 ik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ik가 나오니까 a exponential ikx 빼기 b exponential 마이너스 ikx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ik가 나오잖아요. 얘의 경우는 미분하면. 자,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dx제곱분의 d제곱 플러스는 한 번 더 미분하니까 ik가 한 번 더 나온다고 치면 i제곱 k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exponential ikx 더하기 b exponential 마이너스 ikx가 돼요. 그죠? 얘가 뭐냐면 앞서 본 풋사이예요. 즉 두 번 미분했더니
얘가 두 번 미분했더니 i제곱 k제곱의 풋사이가 됐다고요.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얘가 뭐냐면 두 번 미분했더니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으로 쓸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k제곱 풋사이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요거 마이너스까지 해서 그래서 2n분의 k제곱 h제곱 풋사이가 이 풋사이가 됩니다. 식을 딱 만족했죠. 구해지는 식이 얘가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2n분의 k제곱 h제곱을 만족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하나의 해죠. 자, 이 경우에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b가 제로라면 풋사이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가 되겠죠. ikx가 되겠죠.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는 뭐에 비례하냐면 풋사이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고요. 풋사이 제곱은 지금 켤레 복소수를 곱해야 되겠죠. 이게 복수함수니까 a의 익스포넨셜 ikx의 켤레 복소수인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와 a의 익스포넨셜 ikx를 곱하니까 얘와 얘를 곱해서 1이 됩니다. 따라서 a제곱만 남게 되죠. 즉 상수입니다. 상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의 함수가 아니에요. x축상의 어디에서나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a제곱으로 동일합니다. 즉 입자를 어디서 발견할지 예측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같아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a가 0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풋사이는 b의 익스포넨셜 요거 마이너스인데 빼먹었네. 마이너스 ikx로 표시되고 해보면 마찬가지로 b제곱만 남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다 빠져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쨌든 b제곱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어디인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단 말이죠. 다 똑같아요. 근데 A하고 B가 같은 경우에는 풋사이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하고 A하고 같으니까. 따라서 2A 코사인 KX만 남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P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인 probability density는 풋사이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풋사이 제곱을 계산해 보면 4A 제곱 코사인 제곱 KX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는 오일러 공식 아까 이야기한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요거 이용해서 푼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표시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x의 함수예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변하는 코사인 제곱 x니까. 따라서 a하고 b가 같을 경우에는 0과 4 곱하기 a제곱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함수입니다. 확률이 주기적으로 커졌다 작아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x축을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풋사이가 얻어졌을 때 어떤 것들은 각각에 대해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나 거동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원자 오비탈인 1s, ES, EP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썼지만 얘네들이 다 웨이브 펑션이에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온 웨이브 펑션들이라고요. 여러 개의 웨이브 펑션이 얻어질 수 있어요. 1s도 웨이브 펑션이고요. 2s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EP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여러 개의 웨이브 펑션이 얻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각각의 에너지 값도 다르고 각각의 발견할 확률도 다르고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개의 답만 있진 않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가. 그런 걸 알 수 있고 단 우리가 확실한 거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풋사이 제곱에 비례한다. 풋사이를 구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 함수의 위치에 따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 정도만 오늘 이해하고 있읍시다. 그래서 슬슬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양자역학에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이유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양자역학을 푸는 일종의 대전제인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가 그 해가 불연속적인 해들을 갖게 되고 그 불연속적인 해들의 에너지도 당연히 불연속적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배운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풋사이 제곱에 비례한다는 본의 인터프리테이션이 양자역학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자 가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